자,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전투기들은 아주 멋진 색깔의 레이저포를 쏘면서 전투를 벌이죠. SF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레이저 전투기가 곧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종 기자. 예. 먼저 미 공군연구소와 로키드 마틴이 전투기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계약을 했다. 근데 그 시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4년 내에 실제로 전투기에 레이저포를 장착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1년 초면 벌써부터 레이저포를 장착한 전투기가 상용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요, 미 공군이 미국에 있는 군사 기업 3곳과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일단 레이저 자체는 공격용은 아닙니다. 방어용 레이저를 만드는 것인데 일단 그 미국 전투기들도요, 이제는 지대공, 공대공 이런 미사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어쩌면 레이저일 수 있다. 그래서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미사일 개발, 그런 레이저 개발에 나선 겁니다. 네. 저희 뉴스탑10에서는요, 과거에 이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미 육군에는 이미 실전에 배치된 레이저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트럭에 실려 있는 게 바로 미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포죠. 그러니까 저것은 아직 실전 배치된 차량은 아니고. 아, 그래요? 예. 저것은 현재 로키드 마틴이라는 업체에서 개발 중인 것이고, 네. 현재 실전 배치된 차량은 우리가 험비라고 알고 있는 네네. 조그만 트럭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위에 얹어져서 그 IED, 그러니까 급조 폭발물을 근거리에서 안전하게 제거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 실전 배치된 차량이고요. 네. 지금 현재 저 영상에 나오고 있는 저 트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사정거리가 조금 더 증가해서 네. 실제로 어떤 적의 표적을 다 공격할 수 있는, 혹은 접근하는 어떤 로켓포탄 같은 것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금 사정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 레이저포는? 1.4에서 1.6km 정도 됩니다. 1.6km 밖에 있는 목표물을 쏴서 폭발을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레이저포 무기군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왜 방어용으로만 쓰냐 하는데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네. 공격용 무기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편 비행기는 우리 공대공 미사일이 보통 100km까지 날아가는데 아하. 이 사거리가 1.6km밖에 안 되니까 네. 공격용을 쓸 수 없고 네. 상대편 공대공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걸 요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배터리 용량이나 네. 출력이 약해가지고 네. 방어용밖에 쓸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 해군에서도 이미 함정에 장착된 레이저포가 있죠. 탑10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 모습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폰스라는 상륙함에 시험적으로 장착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아오는 로켓 포탄, 미사일을 근거리에서 요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것이 굉장히 사정거리가 짧고, 현용 레이저 무기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 가령 구름이 많이 끼거나 습도가 많이 높아지면은 위력과 사정거리가 크게 급감을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실용화된 저것들도 사거리가 1km 안팎, 그리고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저것을 더 개량해서 이제 뭐 전투기라든가 차량에 실을 수 있는 네. 좀 더 그 실용적인 그런 무기를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뭐 아직까지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거리가 좀 짧다, 여러 가지 단점, 극복해야 될 단점이 있긴 하지만요. 놀라운 장점들이 있죠. 이렇습니다. 한 번 발사하는데 $1, 우리 돈으로 한 800원 정도면, 700~800원 정도면 한 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리 없이 적을 공격할 수 있고 순식간에 파괴가 되죠. 빛이니까 당연히 번쩍하는 순간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기만 공급되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아직까지는 이 열을 식혀야 되는 것, 그리고 저 강력한 전압과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 이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자, 미군 연구소에서, 공군 연구소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다니까 4년 안에 진짜 실용 가능한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어떤 전투기에 이 레이저포를 달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가장 생존성에서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스텔스 전투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스텔스가 아닌 전투기, F-15나 F-16 전투기 외부에다가 그 비행기 보면은 날개 밑에 뭐 어떤 연료탱크처럼 달고 다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포드라고 하는데, 그 포드 형태로 레이저 무기를 장착을 해서 접근하는 미사일을 파괴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느 기종에 장착이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주로 F-15 전투기에 레이저포를 장착하게 되고 F-16에 장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 전투기에 레이저포를 장착하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 F-15는 쌍발 엔진이고 네. 출력이 F-16보다 2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배터리가 무겁고 해서 네. F-15가 더 유리하고, F-16 같은 경우는 작고 빠르긴 하지만 네. 그런 많은 배터리를 실을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은 F-15가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F-15와 F-16 안 그래도 전력이 아주 빵빵한 전투기인데 저기를 레이저포까지 단다. 그러면 굉장히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할 수 있겠군요. 아직까지는 지금 두 가지 전투기를 왜 여기를 우선적으로 레이저 무기 장착을 고려를 하냐면 미군이 지금 F-22나 F-35 같은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런 네. 전투기들은 스텔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존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저 전투기들은 스텔스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저 무기는 아직 그 용적이 크기 때문에 전투기 내부에 탑재가 안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외부에 장착하는 포드 형태로 만들어서 스텔스 전투기에 붙여버리면은 네. 바로 들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가 아닌 전투기들, 네. F-15나 F-16 같은 이런 전투기에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스텔스 없어도 그 그라울러 전투기하고 같이 다니면 또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레이더로 유도되는 미사일들은 그라울러가 보호해줄 수 있는데 네. 적의 손으로 들어오는 미사일은 그라울러가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런 방어적인 차원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새로 개발되는 그 스텔스 기가라면은 이 포드 자체를 전투기 내에 설계를 하면은 네. 레이저 포를 단다 하더라도 스텔스 기가 이렇게 레이더에 걸릴 일은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북한 문제 빨리 행동을 취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 트럼프의 요구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시간이 없다라는 말,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지금? 시간이 없다는 것은 미국 CIA나 네. 미국 국방부에서 뭐라 했습니까? 앞으로 2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그 정도 시간이 없다. 이것이 북한이 ICBM을 개발해서 미국 본토로 타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밖에 없다는 얘기고. 아하. 그래서 빠르면 내년 네. 중반까지가 한계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시간이 없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빠른 시간 내에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 핵을 포기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시진핑 주석을 겁을 주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내일부터 나흘 동안 이 최대 규모의 항모 전단 같이 연합훈련을 펼치는데 이 연합훈련이 다 끝나고 항모들이 한반도를 빠져나가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끝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뭔가 공백 상태가 생기고 북한에게는 그 시기가 도발을 위한 바로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11월 유기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주변에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11월이 될지 아니면 북한의 기념 행사가 굉장히 많은 11월이 될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북한은 반드시 도발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난 갖은 고생을 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 것이 미국을 압박을 해서 핵보유국을 인정받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시킨다는 그런 목적 하나 가지고 시작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포기한다는 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또 하나는 김정은이가 9월 20일 날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보복을 하겠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불러다스리겠다 했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분명히 도발하긴 하는데 이게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반드시 하긴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봉 실장님, 이희루 국장님 두 분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